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인천 연수구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물건은 다름 아닌 사제 총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산탄 2발을 발사합니다. 의문이 많이 드는 사건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살인사건에서 사제 총기가 등장한 점입니다. 60대 아버지는 이걸 직접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새벽 아버지 집에서 발견된 15개의 폭발물은 무슨 목적이었는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오늘 낮 12시로 폭발하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는데 결국 시한폭탄이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제 총기까지 만들어서 아들을 살해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죠. 지금 현재요, 인천 연수 경찰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였으나 피해자 검거 후 서울청 경찰특공대에서 신나 등 위험 물질에 대하여 완전히 제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검거 경위입니다. 7월 20일 21시 33분경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강력팀, 경찰특공대, 소방 등 현장을 출동하여 현장 통제 및 피해자 이동 동선을 확인하였으며 발생 장소 이탈이 확인되어 피해자 주거지인 도봉서와 공조로 피해자가 렌터카를 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을 긴급 수배하였고 7월 21일 00시 15분경 서울청 방배서 도봉경찰서 남태령 지구대에서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총기를 소지한 채 약 3시간가량 도주하는 과정에서 서울 방배서 도봉서와의 신속한 공조로 추가 피해 없이 검거하였으며 피해자 검거 과정에서 자택 주거지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하였다는 진술을 확보 후 서울청 경찰특공대와 공조하여 자택에 설치된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아파트 주민 69명, 상가 내 36명 등 총 105명을 대피시키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범행 동기 및 수사 진행 사항입니다. 금일 진행된 피해자 조사에서 범행 동기는 가족 간의 불화에 의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이고 총기 제작 관련 파이프 등 자재들을 구매 후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하였고 사용된 총알은 과거 오래전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이며 피해자 주거진에 인화성 물질 설치 관련 피해자가 직접 연구하여 범행 전 집에서 나오기 전에 제작 완료하였다는 진술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수사 사항입니다. 피해자 상대로 총기 소지 경위 및 인화성 물질 설치 경위 등에 대해서 수사 후 총포하약법, 폭발물 사용죄 등 적용 법률을 검토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피해자 사체에 대하여 부검 실시하여 사인을 명확히 규명할 예정이며 또한 인천청, 서울청, 경기남부청 등 프로파일러를 투입하여 피해자의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향후 수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피해자 아내 및 자녀 2명 등에 대해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치료와 피해자 병원 치료비 등 유족과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보호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피의자 진술에 따른 것으로 보강수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추가 확인할 예정임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이게 지금 가정 불화라고만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게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어떤 뭐랄까 이게 충격을 품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피의자가 그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을 해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범행 당시에 사대총이 2개로 두발 발사했다고 알고 있는데 한 발씩 발사한 네, 정확한 그 실탄 사용 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피의자가 그 산탄 총알을 총 3발을 발사를 했는데 피의자를 향해서 2발을 발사하고 문에다가 1발을 더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총알은 총 3발입니다. 총기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그 굉장히 조악하게 만들어져 있는 사제 총기다 보니까 총신 한 열에, 그러니까 쇠파이프로 이루어진 총신 한 열에 총알이 1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그 발사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손잡이가 있는데 그 손잡이에다 연결을 해서 그 발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기 하나에 1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2발은 뭘로 쐈죠? 그러니까 2발을 피해자에게 이제 발사를 했고 나머지 1발은 문에다가 발사를 했습니다. 쇠파이프가 3개라는 거죠? 그렇죠. 사용한 쇠파이프는 3개입니다. 쇠파이프 3개, 손잡이 하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있습니까? 그 사제총기를 어떻게 제작 방법을 알게 돼서 제작을 했는지와 그리고 그 사제총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사제총기의 작동 원리나 제작 방법은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그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계속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입니다. 문. 예. 네. 네. 그 부분은 아직 수사 중이라서 네, 지금 당장 확인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사는 제가 확인해드린 기사가 아닙니다. 네, 말씀. 헤럴드 경제 이영희 기자입니다. 2가지 질문 있는데요. 그 총을 격발한 장소가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아이들 2명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격발을 한 건지랑 먼저 두 번째로는 사제총기가 화약에 의해서 발사되는 건지 아니면 장력에 의해서 발사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격발을 한 장소는 그 아파트 실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총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산탄 총알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그 공이가 닿는 부분을 가격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장약이 폭발하면서 내부에 있는 쇠구슬이 발사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말씀. CBS 시청자분들인데요. 그 피의자는 진술을 범행 동기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하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며느리나 누군가로부터 좀 추정되는 어떤 그 범행 동기나 이거에 대해서 추가 기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목격자 진술도 확보를 했는데 특별히 동기라고 할 만한 부분이 현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뭐 그런 말을 했다거나 뭐 소리를 질렀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나온 거죠? 다시 네. 들어온 거죠? 총기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화기애애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갔다가 총기를 들고 와서 발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화기애애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총기를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과장님, 네. 차에서 총기 열정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차에는 왜 총기를 많이 갖고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집에다가 범행하기 전에 집에다 신나 폭탄물을 설치했는데 네. 그 설치한 이유는 뭐였는지 나왔는지. 일단 그
차 안에서 발견된 그 총기라고 하시면은 조금 약간 이제 좀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총기가 뭐 열정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총열에 해당되는 그 쇠파이프가 11점이 차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피의자가 현장에다가 사용한 총열은 2점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총기가 뭐 추가로 뭐 10몇 점이 발견된 게 아니라 그 총열이 그 11점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다가 설치한 폭발물은 이 피의자가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집안에다 설치를 해놓은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총기 관련한 전과나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이 되셨나요? 네, 일단 그 총기 관련 전과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정신병력도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인천에서 힘쓰는데요. 총기 관련이 아니더라도 전과는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시스의 비명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의붓 아들이라는 얘기도 좀 많던데 혹시 친아들이 맞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저 혹시 몸싸움 흔적은 있었나요? 특별히 몸싸움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생일 축하 자리죠, 그러니까 아버지.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떤 대화가 주로 오고 갔다고 유족들은 말씀하시나요? 아직 대화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생일 파티에 지인들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인들은 그 피의자랑 어떤 관계? 피의자와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피해자의 처의 지인입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주치 상태도 아니었고 저희가 마약 간이 검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역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네, 한 분씩 해주십시오. 예,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예. 네. 직업이나 아니면 과거 직업 중에 통계 지각과 뭔가 연관성이 있었던 그런 기록 같은 거 있나요? 예,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 현재는 무슨 상태? 무직입니다. 또 그 뒤에 예. 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수사상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 캐리어 부분도 저희가 이 사건과는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좀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인천 연수경찰서 연결해서요. 경찰서장과 과장의 지금 수사,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사제총기를 이용해서 살해했다는 사건이고, 아버지 집에서 발견된 인화성 물질, 폭발물로 보이는 인화성 물질,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연관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요, 세 분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대략적인 사건 개요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사건이 일어났던 어제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식사 중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제총기를 발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에게 사제총기를 격발을 했고 옆에 있던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라면서 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즉시 출동한 경찰이 심정지 상태인 30대 아들을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끝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사제 총기 한 정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 아버지는 총기를 소지한 상태로 서울 쪽으로요 3시간가량 도주를 했습니다. 여기서 인천 연수경찰서 도봉서하고 공조를 해서 이 아버지를 잡았다는 얘기죠. 그 잡은 이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요, 지금 경찰 설명에 따르면은 3발을 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3발을, 2발을 아들에게 쏘고 1발은 그 집에 있는 문 쪽으로 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범행에 이용된 그 무기라고 하는 것이 총기라고 지금 하지만 사제 총기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조악하긴 하지만 본인이 맞습니다. 만든 총기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사제 총기는 정식적인 절차대로 구입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제작한 총기류를 말합니다. 예. 말 그대로 이건 불법인데요. 이런 사제 총기류는 단단한 쇠파이프나 총열을 이용해서 직접 틀을 짜서 수제로 만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유튜브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런 사제 총기류를 만드는 방법들이 좀 알려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예. 이런 위험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 총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조악한 수준이지만 총신, 총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이 차량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일단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어요. 아버지는 잡혔고 아들은 결국 사망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은 이제 응급실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 사망을 했고 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정도 도주를 한 상황에서 이후 경찰에게 이제 체포가 되어서 검거가 되고 또 이후에는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한 11시 넘어서 이송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사망을 했고 이 아버지는 서울 쪽으로 도주를 하다가 새벽 자정이 넘어서 잡혔습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을 발사한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나 몸싸움은 없었다고 지금 현재 경찰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이 아버지가 차량에서 내가 뭔가 가져오러 나간 이유가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수사를 해야 될 필요죠. 그게 범행 동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감정적인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요. 말다툼도 없었고 주치, 마약 이런 거 다 술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마약 검사에서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맨정신이었다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도대체 이 아버지는 왜 이렇게까지 아들을 살해하려고 했을까가 문제인데 일단은 가족 간 불화라고만 지금 경찰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요. 예. 문제는 이날이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공격한 이날이 아버지의 생일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서 인천 송도에 있는 아들의 집에서 아들, 며느리, 손주 둘 그리고 지인까지 모두 모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한 보도에 따르면 이 60대 남성이 그럼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한 보도에선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잠시 편의점에 갔다 오겠다고 하고 나간 뒤에 돌아와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예. 이제 이런 정황이 담긴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사실은 조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지만요. 어쨌든 가족이 함께 모인 생일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예. 아버지가 왜 아들에게 이런 일을 했을까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선 경찰에 따르면 아버지는 아들을 살해한 이유에 관해서 가정 불화를 주장한 것으로만 알려지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가족 간 불화가 있었다까지만 현재까지 경찰이 진술한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이 가족 간의 불화가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이 아버지가 진술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일에 아들 내외가 본인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나갔다 오겠다 해가지고 본인 차에서 이 총열, 사제 총기를 가져와서 살해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제 총기라고 불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본인이 일단 무언가를 보고 참고해서 직접 만든 총기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런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과연 이 사건에서 사제 총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었느냐, 예. 어떻게 소지를 하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불법적인 총기를 직접 만들거나 혹은 불법적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는 방식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봤을 때 이 총기는 직접 본인이 제작을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내용에 의하면은 일단 총기 제작법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제 배웠다라고 진술을 했고 필요한 재료들을 구매를 해서 공작소에서 제작한 것이다라고 일단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 총기에 쓰였던 이 탄알, 이 산탄용 탄알이 쓰였다고 하는데 이 산탄용 탄알이라는 것은 이제 탄알 하나에 여러 개의 그런 작은 총알들이 들어가 있어서 한번 사격했을 때 여러 개의 그 총알이 한꺼번에 발사가 되는, 그래서 살상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알려지는 방식의 탄환입니다. 이 탄환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 쇠구슬, 이 쇠구슬은 예전에 다른 개인으로부터 구매를 해서 준비를 했었다라고 지금 진술이 나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이 불법 사제 무기, 사제 총기는 이 가해자, 피의자가 이미 예전부터 준비를 조금 시작을 했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제작 방식을 통해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다행이라고 표현을 할까? 지금 보면은 이 실탄은 20년 전에 구매를 했다고 진술하고, 그리고 남은 실탄이 86개요. 범행 후에 남은 실탄이 86발을 경찰이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총기를 들고 도주를 했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서정민 변호사님, 남은 실탄이 있고 차 안에서는 이제 총열이라고, 총열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쇠 파이프 같은 게 발견이 됐다. 거기다가 총알을 넣어서 발사한다는 거죠. 그게 발견됐다는 거죠.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은 총기까지는 아닌데 이 총신으로 쓰일 수 있는 그 쇠 파이프가 11정 정도가 트렁크에서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다면 지금 이 만들었던 이 총기 자체의 총신이 결국 쇠 파이프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더욱 제작을 할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른 장소들도 당연히 수색을 더 해나가겠지만 현재로서 총기 자체는 하나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혹시나 이런 재료들을 사용하려 했던 흔적들이 있는지를 또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주열 변호사, 이 사제 총기라는 것은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꽤 오랜 시간 준비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획범죄라는 그런 추측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무기를 갖고 이 아들 집에 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사유고, 하루아침에 만들었을 리는 없어 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재료도 모으고 이에 따라 조립하는 과정까지를 거쳤다고 생각하면은 창전에 이미 준비가 된 그런 범죄가 아닌가, 이런 추측도 현재로서는 조심스럽지만 가능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기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고요. 판매하는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관련된 영상을 올리거나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총기와 관련된 관련 규정들이 있는데, 강하죠, 우리나라가. 문제는요.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총기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회적으로 이런 정보를 얻는다면 실질적으로 총기를 조립하는 방법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어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규제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상태로 해서 아들에 대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잡았어요. 이 아버지를 이제 남태령 부근에서 잡았는데 집안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해뒀다는 경찰 진술을 경찰이 확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도봉구로 갑니다. 도봉구에 이 아버지 집으로 가게 돼요. 그 안에 가봤더니 깜짝 놀랄 물건이 또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진술 그대로 실제로 자택에서 14통 분량의 신어와 타이머 등으로 구성이 된 사제 폭발물이 발견이 된 거죠. 한 언론 보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어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통에 담겨 있었고, 이 통들이 안방이나 거실 등 집안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는 거예요. 각각 타이머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만 실제로 이 남성의 주장처럼 정말로 낮 12시에 터지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는지 부분까지는 아직 확실히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경찰 말에 따르면 설치된 사제 폭발물들은 실제로 터졌을 경우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다행히 모든 폭발물은 제거가 됐고, 이제는 괜찮아진 상태이긴 하지만 만약에 남성이 자백을 하지 않았고 만약에 제때 이 남성을 체포하지 못했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상상하면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 60대 아버지가 본인의 생일잔치에 가기 전에 인화성 물질의 점화, 시한폭탄 마취 이런 걸 설치를 하고
총료를 다 챙겨가지고 아들 집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서 경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인화성 물질은 왜 설치를 한 거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포자기 심정은 아니었을까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임준혁 변호사, 이 남성은요. 본인이 만약 잡혔을 경우를 대비했을까요? 아무튼 무언가를 또 집에서 터뜨리도록 해놓고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현재로서는 추측만 가능한 상황인데 본인의 생활 주거지에 어떤 흔적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시도, 그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을 위해서 이런 폭발물을 설치해놨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이렇게 폭발물을 설치해놨을 가능성도 있는데 좀 중요한 지점은요. 이렇게 폭발물을 설치하면 본인의 집,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고의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폭발물이 지금 정말 다행스럽게도 분해가 되어서 안전한 상황이지만 만약 실제로 폭파가 되었다거나 일부라도 이것이 불이 붙여져서 문제가 됐다면 정말 큰 인명피해로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원인이라든가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의 조사도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경찰도 얘기했지만 그 진술을 확보하고 도봉구로 가서 지금 주민들, 인근 건물, 같은 건물에 있는 주민들을 저 새벽에요. 대피를 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점화 장치를 제거했다는 얘기죠. 그 시각이 오늘 잠시 전이었죠. 정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정민 변호사, 일단은 진술을 하고 이걸 본인이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설치될 가능성, 이것도 더 봐야 될까요, 이것도? 네, 일단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서 조사를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있는 그대로 결국에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런 상당히 특수한 그런 범행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다른 곳에 이런 폭발물이 설치가 되어 있을 가능성 역시도 배제하지 않고 이런 수사들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총기를 사용을 해서 사제 총기를 이용해서 살해를 했다라는 그 범행 자체도 상당히 상상하기 힘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집에 이렇게 불법적인 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내용 역시도 이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 이제 경찰에서 추정하기로는 이런 폭발물을 설치한 것이 자포자기 심정인 것 같다라고는 하는데 뭐 이 말은 아무래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이 범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자포자기 심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총기를 이용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자포자기 심정을 가지고 뭔가를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것도 사실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고 범행을 저질렀을 때나 혹은 그 이후에라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현장에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머무르거나 혹은 자수를 생각을 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 전혀 없이 도주까지도 한 상황에서 미리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런 폭발물을 준비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매우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일단 진술은 그대로 경찰에서 발표를 했지만 실제 범행 동기나 목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뭐 다른 폭발물이나 위험물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인화성 물질이 10개 이상 설치가 되게 하나가 불이 붙으면 다 불이 붙는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현재 앞서 경찰 브리핑에서는 술도 안 마시고 약물도 안 했고 정신병력 또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좀 나오는 내용이 있나요? 이 아버지에 대해서? 네, 일단 총기와 폭발물을 직접 제작을 했다고 하니까 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경찰 발표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 출신이 아닌 자영업자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이 남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파트에 꽤 오래 살았는데 주민들과 전혀 왕래가 없던 사람이고 관리비도 몇 년 동안 안 냈다고 들었다. 또 항상 연장을 들고 다녔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또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남성이 이전부터 아들과 좀 다툼이 있었다. 이런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주민은 아내와 이혼을 하고 이 남성이 예전에는 아들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 이 최근엔 혼자 산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아들이 유학을 다녀왔다고 들었다. 이런 증언을 한 주민도 있었고요. 우리 아파트가 7, 80평대로 꽤 넓은 평수인데 이 남성분 혼자 산다고 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의심스럽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주민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여러 이야기가 좀 주민들로부터 좀 나오고 상충되는 있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같은데 하지만 지금으로선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경찰 조사 결과를 좀, 그렇죠.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얘기는 이제 언론사들이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를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7, 80평 정도인데 또 관리비도 못 낼 정도 형편인 건가. 좀 모순되는 내용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정배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일단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전체적인 범행의 흐름을 봤을 때는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표현 밖에는 뭐 달리 이 사건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 범행 도구로 총을 가지고 그걸 미리 자신이 제작한 총을 가지고 이 범행 현장까지 찾아갔다라는 것 자체부터 이미 이 사건은 계획하에서 시도가 됐고 진행이 됐던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어쨌든 관련해서 자신의 주거에 폭발물을 설치하기도 했었고 또 범행을 완료한 이후에는 도주를 한 그런 정황까지를 봤을 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고의성을 넘어서 실제로 뭐 계획적인 그런 범행이다라고 판단될 만한 사정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물론 추가적으로 이 계획성에 대해서 경찰은 조사를 해 나가긴 하겠지만 사실 뭐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더라도 앞으로의 수사 혹은 재판 단계에서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다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충분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런 사건들 과거에 보면은 갑자기 말을 바뀌어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좀 비극적인 일이긴 하지만 손주도 있었고 며느리도 있었고 가족들이 보는 자리에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들의 증언도 그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거를.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피해자들이 또 증언을 하는 그런 과정 역시 또 순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무래도 가족 간에 발생한 비극적인 범죄이다 보니까 그 진술을 구체적으로 청취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자의 가족들, 다른 가족들의 그런 진술 역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이 범행 자체는 순식간에 또 저질러진 상황이다 보니까 가족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조금 이어지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사정들로 비춰봤을 때 충분히 계획성을 입증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나. 특히 뭐 예를 들어 지금 범행 도구인 이 사제 총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뭐 어디서 뭐 사냥이나 혹은 기타 뭐 수렵 활동을 위해서 구입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인터넷을 통해서 확보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범행 도구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점이 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일면만 보더라도 사실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는 상당히 뭐 충분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방금 전에 속보 자막을 보면은 아들과 정례적으로 왕래가 있었다라는 또 진술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두 군데에서 이제 사고가 났죠. 처음에 이제 격발이 일어났던 곳이 인천 송도다 보니까 인천 송도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 소리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주민들이요, 이 늦은 밤 시간에 쾅쾅쾅 크게 3번 쾅쾅쾅 소리를 들었다라는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발이 격발되었다고 그러네요. 하니까 그 소리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관리사무소 측에서 주민들에게 안내 문자도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특공대가 출동한 상태다. 가급적 이 밤새 집안에 좀 머물러 달라 이런 안내 문자도 나갔다고 합니다. 이 해당 지역이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여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밤새 잠 못 이루면서 걱정을 했다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는데요. 천둥이 치는 소리같이 분명히 큰 소리를 들었다 이런 주민들도 있고요.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불안감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런 주민들의 증언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총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전지대에 속한 편이죠. 그러면 서정민께서 그런데 총기 관련한 사고가 이따금씩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비교를 하고 있는 그리고 비교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2016년에 있었던 오페산 총격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당시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 발생한 그런 사제 총기로 인한 살인 사건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당시 사건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2016년 10월에 이 범인인 선병대 씨가 자택 인근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도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마주하고 이때 경찰을 향해서 자신이 준비했던 사제 총기를 발사해서 결국 경찰이 숨지는 사고였습니다. 그랬죠. 사실 이때 이 사건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사제 총기 살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격이었고 예. 더 이상 우리나라도 이런 총기와 관련해서 총기 위험과 관련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말이 이미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점점 더 이런 사제 총기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인터넷에 확산이 되고 예. 또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이런 실생활에서 구입 가능한 그런 물품들로 사제 총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그런 사제 총기와 관련된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 건 아니냐. 예. 또 특히 최근에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그런 제작 설명서나 혹은 제작 방법들, 이용 방법들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퍼지게 되면서 더욱더 그런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점에 와서 다시 한번 이런 사제 총기들을 규제를 한다거나 혹은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정책 혹은 법안들을 마련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조악하다고는 했지만 어쨌거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범 변호사님, 앞서 해외 사이트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는 걸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동영상을 올렸을 때 우리가 이걸 접근을 차단한다거나 하는 시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일일이 다 찾아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요. 이 총기를 제작하는 방법이 이미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퍼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우리가 장난감 총 같은 거는 아이들 장난감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악한 수준일지라도 일정 부분 어떤 조립만 더해진다면 이게 실제로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무기로 그렇죠.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 개조가 가능하다는 점이 좀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고 예. 3D 프린터가 보급이 되면서 관련된 부품 같은 것도 너무나도 쉽게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제로 만들어내면은 사실상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다 보니까 분명히 관리가 다시 한번 어떤 규제에 따라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점검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남은 실탄이 아까 86발 정도가 벌써 이미 있었다고 하니까 이 내용은 내일까지도 추가로 해서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